자,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 2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 자, 1번 문제 용해와 용액에 대한 설명이야. 용해와 용액에 대한 설명. 용액은 혼합물이야. 어떤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다 라는 거. 소금물에서 용매는 물, 용질은 소금이다. 맞죠? 용해는 용매에 용질이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를 해.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온도의 포화 용액에 용질을 더 넣어 포화 용액에 용질을 더 넣어 녹이면 불포화 용액이 된다. 아니죠. 과포화 용액이 됩니다. 그죠? 또는 석출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더 이상 녹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2번 문제. 표는 몇 가지 고체 물질 A에서 C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그럼 봐. A 나와 있지. 자, 20도씨의 물 50g입니다. 물 100g이야.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87이다 라고 했다. 그치? 자, 그러면 포화 용액이 되려면 30g이 아니라 얼마 녹아야 돼? 43.5g이 녹아야 된단 말이야. 자, B 나와 있어. B 같은 경우에 20도씨에 32g이 녹아야 되는데 물이 200g이니까 얼마? 64g을 녹이면 포화 용액이 된다. 2번은 답이 될 수 있고요. 자, 40도씨 나와 있으면 40도씨 A 나와 있어. A는 104g 녹아야 되네. 물 100g에 100g 아니고 104g이 녹아야 되지. 자, 그 다음 4번 40도씨 물 50g B 나와 있다. B는 63g인데 50g에는 반이니까 31.5g을 녹이면 되겠네. 맞아? 자, C 나와 있다. 60도씨에 C 나와 있는데 C는 60도씨에서 물 100g당 15g 밖에 안 녹는데 물 100g당 얼마 녹는다고? 15g을 녹여야지 포화 용액이 되는 거다. 그래서 포화 용액인 것은 2번하고 4번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3번 문제.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겠다. 온도와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크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지. 어떤 온도에서 용액 아니고 용매라고 얘기했다. 이거 엄청 중요하게 얘기했지. 100g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4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다. 자, 그럼 보기 보면서 정리를 하자.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가장 큰 거 찾으라는 거다. 그치? 그래서 질산 나트륨이 아니고 질산 칼륨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모든 온도에서 황상구리는 염화 나트륨보다 용해도가 크다. 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그러면 용해도가 작은 거 알 수 있지. 0에서부터 한 50 몇 도, 55도까지는 황상구리가 염화 나트륨보다 용해도가 작다. 그래서 옳지 않다. 자, 40도씨의 물 50g에 40도씨에서 가장 많이 녹는 건 누구다? 질산 나트륨이잖아. 그치? 그래서 질산 칼륨 아니고 질산 나트륨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 60도씨의 물 10g에 황상구리 2g을 녹인 용액. 자, 황상구리 얼마 녹아? 60도씨에서는 황상구리 40 정도 녹는다. 그치? 60도씨에서 물 100g에 황상구리는 40g 녹아야 돼. 그럼 물 10g에 얼마 녹인? 4g을 녹인 용액이 포화 용액이 되겠지. 80도씨의 물 100g에 각 고체 물질을 녹여 만든 포화 용액을 4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이 가장 적은 것은, 가장 적으면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 찾으면 돼. 그래서 염화 나트륨 되니까 답이 5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5번에서 6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은 용액 A에서 C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A 불포화 용액 아니죠. 불포화 용액은 C가 불포화 용액이다. 용액 B는 포화기 때문에 더 녹일 수 없다 라고 돼야 되고요.
용액 C의 온도를 20도씨로 낮추면 C를 20도씨로 낮추면 욕이 들어가니까 포화 용액이 된다. 맞지? 그래서 옳은 설명을 한 것은 수경 혼자밖에 없겠네. 자, 6번 문제입니다. 용액 B를 얼마? 418g. 용액 B 418g. 용액 B 418g입니다. 자, 그럼 용액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물과 그리고 용질로 나누어져 있을 거야. 그지? 자, 근데 B 보니까 어떤 상태야? 포화 상태잖아. 그지? 포화 상태야. 포화 상태 용액 B 418g입니다. 그러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109g이야. 그지? 109g. 그러면 용액이 얼마였다? 209g이잖아. 근데 주어진 418g은 209g의 몇 배? 2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이 200g이고요. 용질의 양은 218g이 될 거잖아. 자, 20도씨로 냉각했대. 냉각된 온도 20도씨에서의 용해도를 일단 따져보자라는 얘기야. 그치? 20도씨에서 용해도. 자, 용해도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였다? 용질 32g이 녹을 수 있대. 32g이 녹을 수 있대. 그러면 얘 물이 200g이니까 200g이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다고? 64g까지 녹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녹아있는 양이 218g 중에서 64g만 녹을 수 있으니까 빼주면 되지. 석출되는 양은 얼마다? 154g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다. 그치? 그래서 답은 154g이다. 그래서 우리 석출량 구하는 거 수업 시간에 4단계로 정리를 해줬잖아.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였습니다. 됐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탄산음료를 감압 용기에 넣고 용기 안에 공기를 빼낼 때 기압이 낮아질 때 탄산음료의 기포가 발생하는 모습,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는 거였죠. 자, 온도에 따른 아니고요. 압력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변화를 알 수 있었던 거고, 용기 안에 공기를 빼내면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진 거지. 기포가 발생하면서 작아진다.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체의 용해도도 작아진다. 용기 안에 공기를 빼내기 전보다 빼낸 후에 탄산음료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이 더 적다. 왜? 공기를 빼내면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져서 기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갔다. 기체의 양이 더 작아진다. 그래서 옳은 답은 디귿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8번 문제. 기체 용해도랑 온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낮아지는 것은 기체야. 그지? 기체 용해도를 설명하는 거야. 자,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 더운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 물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와 뻐끔거린다.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용기에 뚜껑을 여는 것은 압력이 작아지면 이거잖아. 그치? 온도하고 관계없어. 압력하고 관계 있는 거다. 그래서 2번 옳지 않은 거고요. 냉장고에 꺼낸 탄산음료를 따뜻한 곳에 두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한다. 맞지? 그래서 온도에 대한 거 맞고요. 여름철 수온이 높아진 어항에 산소 공급기로 더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줘야 된다. 여름철 수온이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기체 용해도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잠수부가 깊은 바닷속에서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압력이 낮아지면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빠져나오면서 잠수병에 걸릴 수 있다. 압력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온도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은 압력과 관계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9번 문제. 우유의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다.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거. 얘 뭐다? 수물질이지. 기억과 같은 특징을 가진 물질이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금,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설탕은 순물질인데 공기는 혼합물이다. 그래서 답이 2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10번 문제, 순물질과 혼합물을 옳게 구분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을 옳게 구분한 것은 암석, 혼합물, 에탄올, 순물질, 과일주스, 혼합물, 다이아몬드, 순물질. 그래서 순물질은 에탄올과 다이아몬드, 에탄올과 다이아몬드, 혼합물은 암석과 과일주스 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1번 세 가지 물질의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바닷물, 탄산음료, 식초 전부 다 뭐다? 균일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 혼합물이죠. 혼합물. 그래서 녹는력이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단위 부피당 질량 밀도잖아요. 그죠? 밀도도 일정한 거 아닙니다. 혼합물은 성질이 일정하지 않아요. 분리하면 순물질을 얻을 수 있다. 맞죠? 3번이 답이 될 거고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 아니고요. 둘 이상이 섞여 있는 물질입니다. 성분 물질과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 얘는 화합물이죠. 혼합물 아니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성분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성분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밀도와 끓는 점이 달라진다. 얘 혼합물이죠. 혼합물. 혼합물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 풍선에 들어있는 헬륨은 순물질. 물을 가열을 얻은 수증기도 순물질. 질산칼슘을 물에 녹인 수용액은 혼합물. 공기를 냉각하여 얻은 액체 공기. 자, 공기를 냉각하여 얻은 액체 공기도 혼합물이죠. 질소, 산소, 아르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은 디귿하고 리을 되는 거 알 수 있었네. 자, 13번 문제. 몇 가지 물질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굴이랑 드라이아이스랑 암석과 식염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혼합물, 얘는 순물질 되겠다. 그치?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얘 되면 혼합물이 되니까 얘는 말도 안 되고요. 녹는점과 끓는 점이 일정한가? 순물질인가?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순물질인가? 라는 거. 그래서 답이 4번 되겠네요. 나머지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4번, 5번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하는 기준인데 얘 아니요 보고 얘 아니요 보고 들어갈 거 정확하게 따져주면 됩니다. 됐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비커에 달걀을 넣으면 가라앉지만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녹이면 어느 순간 달걀이 떠오른다. 자,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으면 소금물이 되는데 밀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밀도가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달걀이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떠오르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가에서 달걀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크다.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거죠. 나에서 소금을 계속 넣어도 달걀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달걀의 위치는 위로 올라오겠죠. 소금을 계속 넣으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자, 녹인 소금의 양과 관계없이 소금물의 밀도는 일정하다. 녹인 소금의 양이 증가할수록 많아질수록 소금물의 밀도도 같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14번에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15번 문제입니다. 물질 A와 B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있다. 물과 소금물 중 하나이다. 물은 수물질이니까 수평한 구간이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B가 물일 거고요. 혼합물은 수평한 구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A가 소금물이다 라는 거 찾아주고요. 문제를 풀면 되겠네. 자, A는 소금물이다. 수평한 구간이 안 나타나니까 B의 끓는 점은 T도씨이다. 맞죠? 100도씨인데 T도씨이다. 맞고요. A는 끓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일정하지 않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B의 양이 많아지면 양하고 관계없다라고 했지.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치?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 A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A의 용해도 곡선. 자, 위자료 이용해서 A의 포화 용액을 옳게 만든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자, 30도씨의 물 200g에 A 50g을 녹였대. 30도씨의 물 100g에 25니까 200g에는 50g을 녹이면 포화가 될 거야. 그지?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영 맞는 내용이고요. 선제 70도씨의 물 100g에 A를 얼마 녹여야 돼? 50g을 녹여야 되겠지. 50g을 녹인 후, 자, 그러면 50g을 녹여야 되는데 25g을 녹인 다음에 30도로 냉각했대. 25g을 녹인 다음에 30도로 냉각했대. 그럼 어떻게 돼? 포화용액이 되겠지. 얘는 포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선제도 맞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 민주 30도씨의 물 50g에 A 10g을 녹였대. 30도씨의 물 50g에 A 10g을 녹였대. 그리고 난 다음에 70도씨로 가열했대. 그럼 70도씨에서 물 5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다?
100g에 50을 녹으니까 50g에는 25g이 녹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10g을 녹였으니까 얘는 불포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해영하고 선재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됐지? 자, 17번 문제.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60도씨의 질산나트륨 포화 용액 112g을 질산나트륨 포화 용액 112g을 20도씨로 냉각했대. 그랬더니 질산나트륨의 18.5g이 석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봐요. 60도씨의 질산나트륨 포화용액이라고 했단 말이야. 포화용액 나오면은 용해도 봐야 돼. 60도씨의 용해도 60도씨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124g이 녹지. 그러면 얘 용액은 얼마라는 얘기야? 224g이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용액이 112g이니까 여기에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물도 50g, 물 50g에 용질 얼마? 62g이 녹아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석출을 시켰잖아. 그치? 질산나트륨 18.5g이 석출이 되었대. 그럼 녹은 거 봐야 돼. 그치? 그럼 20도에서 냉각시켰을 때 물 50g에 최대로 녹아 있는 18.5g 빠졌으니까 질산나트륨이 얼마 녹아 있는 거다? 43.5g이 녹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용해도 물었으니까 물 100g에는 질산나트륨 얼마 녹을 수 있다? 87g이 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용해도는 87이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겠네. 됐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같은 양의 탄산음료를 넣은 시험관 A에서 F를 그림과 같이 얼음물, 상온의 물, 50도씨의 물에 각각 넣은 다음 탄산음료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양을 관찰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 변화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같은 조건에서 온도니까 뭐 A하고 C하고 E 또는 B하고 D하고 F 요거 비교해주면 되고요. 자,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 변화 A, B를 선택하든지 A, B이든지 아니면 C, D이든지 E, F이든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럼 봐요. A, C, E 되는 거 찾아. A, C, A, C, A, C, E 아니면 B, D, F, B, D, F, B, F, B, D, F 없죠? 자, 그 다음에 A, B나 C, D 그래서 답이 3번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됐지? 자, 19번 문제. 물질 A에서 D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끓는 점, 녹는 점은 일기압에서 특성이고 기억, 니은은 각각 순물질과 혼합물 중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다. 자, 성분물질이 구리, 아연 성분물질이 산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 성분물질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얘는 염화나트륨 물입니다. 구리, 아연 있으니까 얘 혼합물 될 거고요. 얘는 순물질 될 거고요. 얘도 순물질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혼합물, 니은은 순물질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기억은 혼합물이다. 맞지? T는 이라고 했습니다. T. 자, 물보다 끓는 점 또는 녹는 점이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혼합물이기 때문에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은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ASD 중 순물질은 25도씨에서 모두 액체 상태이다. 자, 순물질 산소랑 물인데요. 산소는 25도씨에서 산소는 기체 상태고요. 물은 액체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모두 액체 상태이다 라는 거 틀리네요.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특성 2번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